반갑습니다. 2025년 12월 8일 우리 공화당 당대표 주재,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직자, 당 사무처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께서 11월 한 달도 박정희 대통령 8주년 단신일, 또 유경수 여사님 100주년 단신일, 이런 두 번의 행사에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유경수 여사님을 모시는 것은 그분들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 또 우리 국민에 대한 애심, 이러한 부분들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나라를 부강한 대한민국의 기초를 닦아주시고, 또 현재까지 돌아가신 지가 그렇게 되셨는데도 실질적인 국무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유경수 여사님을 마음으로부터 존경의 마음을 드리면서 그 두 분을 기리는 겁니다. 물론 건국 대통령이신 우리 이승만 대통령 각하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건국의 정신, 자유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대한민국의 자유가 무너지고 또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경제, 자유통일이라는 이러한 헌법적 가치가 무너지는 현 시점에서 우리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존경과 그리움이 더욱더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소위 입법 권력을 가지고 범죄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23개 법안을 거의 다 통과시키고, 그 외에도 내란 재판부 설치 법안, 또 법왜곡죄라는 게 판사에 대한 압박을 주는 거잖아요. 내란 재판부 설치는 위인설법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 근데 내란 특검에서 3대 특검, 내란 특검에서 지금 밝혀지고 있는 사항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내란을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줄곧 얘기했듯이 이 계엄의 부분은 준비되지 않은 계엄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29번의 탄핵과 특활비, 특경비, 주요 대통령실 감사원, 또 검찰 이런 부분에 대한 특활비, 특경비를 제로로 만드는 그러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전 세계, 제가 지난번에 말했듯이 전 세계 지도자들이 자유우방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공화당은 이미 대선 불복이라고 얘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의 대선 불복 프레임을 깨는 그러한 부분의 상황들을 전개를 했어야 된다. 그리고 왜 대선 불복을 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당시 국민의힘이 왜 그렇게 저항하고 싸우지 못했던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우리 공화당의 이 50만 당원들은 다 알고 계세요.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등뒤에다가 칼을 꽂으면서 탄핵에 앞장섰던 62명, 그 중에서 바른정당을 만들어서 나갔던 35명, 이 35명이 김무성, 유승민을 비롯해서
꿇어앉아서 울면서 사과하는 모습을 우리는 요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사과가 중도층에 대한 그러한 표심을 얻는 것이 아니고 사과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국정농단이라고 인정하는 꼴이 돼버렸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정하는 경우가 됐습니다. 지금 2017년으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정당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국민이 훨씬 많습니다. 뇌물 문제라든지 이재용 삼성의 18개 혐의의 무죄라든지 또 국정농단이란 최순실 씨의 WPC의 진위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생각하면은 왜 탄핵했지? 라는 의문을 하는데 그때도 그 중도론자들이 꿇어앉아서 울면서 자기들의 정치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사과를 했고 한두 번의 사과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선거에서 다 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모든 선거에서 다 졌습니다.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지금도 한동훈계를 비롯하고 권영진이라는 이상한 정치인들이 중심이 돼서 사과를 하는 것은 선거를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8년 전에 탄핵 과정을 보면서 또 그들이 그 당시에도 지금 권영진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방자치단체장 하면서 오세훈, 권영진, 박영준 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다 사과했잖아요. 다 사과하고 다 탄핵이 옳다고 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했어요? 국민들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옳았구나 라는 인식을 주면서 이 나라가 문재인에 의해서 망해가는 그런 길을 열어준 거잖아요. 문재인 정권의 자유말살 정책이 옳은 것 같이 국민들을 인식하도록 만들어버렸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그 다음에 계엄, 탄핵, 내란 정국이 지금 재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재판 중인 과정에서 사과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탄핵감이고 내란이다라고 인정하는 상황이 돼버리면은 내란 정당으로서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지방선거는 참패입니다. 그런데 왜 한동훈계하고 권영진과 같은 이러한 소위 말하는 사과를 주장하는 자들의 기본 뜻은 뭐냐? 자기들의 이니시티브, 자기들의 세력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장동혁 세를 무너뜨리고 죽었는 한동훈을 내세우고 거기에 부안해동하고 주동하고 있는 주요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들, 좌파들보다 더한 짓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결과 끝은 뭡니까? 분열에 의해서 선거는 참패할 수밖에 없다. 자기들 때문에 선거를 참패하는 거다. 우리는 8년 전에 그것을 목도했고 선거 앞두고 사과를 하면은 그 사과의 종착지는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정통성을 인정하게 되고 이재명 정권의 지금 내란 프레임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말살 사회주의 독재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결과가 그런 상황인데도 8년 전에 그런 상황을 다 보면서도 왜 저자들이 또 사과를 요구하고 중도 얘기를 하는가. 지금의 급격한 좌우의 이 체제전쟁은 중도라는 층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좌면 좌우 우면 우다. 이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무슨 이재명이 지지율이 60%가 넘고 이런 지지율 저는 안 믿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는 실지도 안 해요. 리얼미터도 보수를 지지하는 여론조사청이 아닙니다. 그런데 리얼미터에서는 국민의힘 지지가 37%가 나왔어요. 그거 안 싫습니다. 갤럽에 26%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옳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언론에서는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빙으로 가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리얼미터에서는 이재명의 부정이 40%가 나왔잖아요. 왜 그런 거는 언론에 안 있습니까? 그건 뭐냐? 이미 언론 방송은 민노총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체제에 유리한 점은 거의 타부시하고 있다. 터부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판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는 지금은 체제전쟁이다. 이 네 마디 안에 우리 공화당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지금은 체제전쟁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사회주의 레일을 깔고 사회주의 열차가 달리고 있는 이 체제전쟁에서는 사회주의 열차를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이 소위 말한 열차의 막음을 하지 않고 열차에다가 탄탄대로 이재명의 사회주의 독재가 당연한 듯이 그것이 정통성, 정당성이 있는 듯이 되는 것은 소위 사과론자 한동훈과 같은 그런 자들에 의해서 보수는 괴멸된다. 보수가 하나로 똘똘히 뭉쳐도 이 사회주의 독재 괴물 정권하고 괴물 독재 정권하고 싸우기가 버겁습니다. 그런데도 이 괴물 독재와 싸우지 않고 사과해라 사과해라 누구한테 사과를 합니까? 도대체 누구한테 사과를 해요?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7일 날 국민을 상대로 사과를 했어요. 또 얼마 전에 12월 3일 날 또 사과의 메시지를 낸 겁니다.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그러면 장동혁 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재명 정권과 싸워야 되는 강수들을 전부 다 목을 내고 목을 쳐달라고 백기 투항하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왜 우리가 이재명 정권에다가 백기 투항을 해야 됩니까? 이재명 정권의 사회주의 독재가 벌어지고 있고 말도 안 되는 미친 정책들을 쓰고 있고 미친 법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미친 괴물 독재 정권하고 싸워야지. 왜 백기 투항을 하라고 강요를 합니까? 그것은 단 하나. 자기의 정치만을 위한 거 아닙니까? 권영진이 대구시장 때 이런 전면 변명해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출하라고 탄원서 쓴 거 우리 당원들이 그거 잘못됐다고 그거 알리다가 벌금 묻고 이런 때 그때 국민들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때 알았어야죠. 대구 시민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의 지금의 괴물 독재를 만든 장본인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사과에 앞장서고 있다. 대구 시민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우파 유튜버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제 대구 시민들께서도 우리 공화당과 조원진이 옳았다. 그런 말씀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대구에 자주 가는데 정몽 위원장님하고 어제 저녁에도 이런저런 분들 만났는데 다 그 얘기 권영진 욕하고 조원진이 옳았다는 거야. 당신이 옳았다. 이제 옳았다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나라가 망하는데 우리는 이미 이 나라가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 때도 우리가 비판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놓으면 안 된다. 그런 여러 가지 조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또 초선들이 모여가지고 나경원 당대표 후보 내치는 거 그거 소위 말하는 반이성적 집단적 반이성주의다고 우리 공화당이 명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앞장섰던 사람이 배현진 아닙니까? 그런 초선들이 지금 그거 붙어가지고 한동훈계라고 또 해가지고 또 사과해야 된다는 거야. 누구를 위한 사과냐고.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 체제전쟁에서 백기투항을 하라는 겁니까? 백기투항이가 사과하면 그 결과는 8년 전에 모든 선거에서 전패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재명 사회주의 독재가 문제가 있다. 2030 세대가 들고 일어났잖아요. 몇만 명이 지금 2030 세대가 보수정당하고 괴를 같이 하면서 저렇게 아스팔트 나온 적이 1948년 이후에 처음이잖아요. 그러한 젊은 이들이나 또 지식인들, 교수들이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판사 교수들은 왜 침묵합니까? 여러분들은 나라가 무너지는 걸 우리 공화당하고 좋은지는 알고 2030 청년들은 알고 여러분들은 몰라서 있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8년 전에 다 봤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괴물 같은 독재를 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의 지식인들이 말을 해야죠. 판사 검사들이 올바른 법치가 무너지는 이 상황에서 자기의 말을 해야죠. 그래야지 나라가 살죠. 지금도 국민들이 죄 지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정치인들 때문에? 국민들만 마음 아파합니다. 토요일날 부산에 서명대 갔더니 우리 김전문 위원장님하고 우리 당원들이 그 추운데 서명 받아보려고 가는 사람들 붙들고 예언하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달라. 그러니까 또 부산에 지금 요즘 금방 서명대 할 때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 어려운데도 서명 330명 받고 당원도 입당 또 많이 입당 책임당원 입당 많이 하고 전국이 들썩들썩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 지식이라는 자들 비겁하지 않습니까? 법조인들 검사 저 검찰청을 없애도 저끼리 분열돼가지고 내가 살아날 길이 뭔가 올바른 검사들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다 나가버리잖아. 이것은 나라가 아니다. 검찰청 무너지면은 검사들의 역할이 없어지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마약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에 소위 말하는 나이지리아인을 비롯해가지고 캄보디아부터 대한민국이 완전히 마약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비행장에 모든 항구에 마약을 막 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마약에 취하고 거짓에 취하고 불의에 취하고 그냥 불의의 나라. 아이고 막 내만 괜찮으면 안 괜찮나. 아이고 내 아들이 공무원인데 내 나가면 났으면 어떡하노. 결국은 민초들이 또 우리 공화당이 애달아가지고 또 나서야 되고 서명대 하면서 전국의 당원 우리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이래 보면은 또 우리 공화당 동지들한테 또 짐을 들이는구나. 또 우리 공화당 동지들한테 힘들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은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수막 달고 무료 봉사하시고 서명대 운영하시고 또 서명대 하는데 여러 애로사항이 없겠습니까? 그러면은 모든 당원들이 한 번이라도 서명대 좀 찾아가 보고 고생한다고 빈손으로 가면 어때요? 격려해주고 여러분들이 애국자고 여러분들이 우리 공화당 동지라서 자랑스럽다. 이렇게 격려하고 이게 우리가 10년 동지잖아요. 또 저 글자를 또 봅니다. 같은 동자에 뜻자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동지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틀린 게 있었어요? 우리 공화당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우리 공화당을 대표하는 조은진을 비롯한 우리 공화당 지도부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너무 맑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원칙주의자라서 그게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이재명의 민주당의 입법 독재 대선 불복을 잡지 못할 때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돌아설 때 이미 우리가 예측한 대로 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예측이 너무 맞으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결국은 현수막이 뭐랬어요? 내란 재판부, 노배국제, 사심제 이것들이 미쳤습니다. 75만 명 공무원들을 사상 검증하겠다. 김정은인가요? 김정은? 이런 나라는 나라가 이렇게 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최소한도로 우리 후배들한테 우리 아들딸이나 손자 손녀들한테 이런 나라를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라 다 망해가지고 아니 고등학생이 차량 탈취해가지고 폭행하고
또 여성에 대한 모설지설들을 하고 이래가지고 소년원을 갔다 와서 그래도 배우를 해요. 조진웅이라고 배우를 해요. 그런데 어제 EBS1에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군도라는 조진웅이 나오는 군도 영화를 당당하게 틀어줬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미쳤어요. 좌파들은 그런 강도 강간을 해도 그냥 영화배우 하면 되는 거예요. 좌파들은 용서를 다 하는 겁니까? 뭘 잘했다고 EBS에서 그것도 교육방송에서 아무리 좌파들이 교육방송을 장악했다 해도 공영방송 교육방송에서 조진웅이 나오는 영화를 틀어줘요. 이것들이 미쳤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이제 나라가 혼란스럽고 막 하니까 또 국가보안법 철폐하라고 또 민주당하고 좌파 것들이 국가보안법 철폐 법안을 냈어요. 우리가 임명투쟁하면서 종전협정 안 된다. 국가보안법 철폐하면 나라 망한다. 현수막 또 걸라 그래. 국가보안법 철폐 목숨 걸고 반대한다. 간첩에게 자유를, 국민에게 망국을. 이 현수막 시안 만들어서 보낼 테니까 각 시도당에 좀 거세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짓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짓들을. 간첩죄, 간첩죄법을 제3국에 간첩했는 놈들도 잡아 넣어야 된다. 간첩죄법 민주당이 계속 쥐고 안 해. 쥐고 있는 거야. 그런데 중국 간첩들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쿠팡? 중국인 직원 하나가 대한민국의 정보를, 상세한 정보를 3,370만을 빼갔어요. SKT 또 1,700만인가 그때 유출됐잖아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예요? 지금까지 우리 선배님들이 목숨 걸고 전쟁을, 자유라는 내용도 잘 모르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내 나라,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지켰던 나라 아닙니까? 우리 여안잡에 계신 선배님들이 한 손에 총 들고 한 손에 망치 들고 그 그림 보셨잖아요. 그리고 자식 교육시키라 대한민국 전 세계 교육력 1위를 만들고 그 바탕이 지금의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그동안 좌파들은 뭐 했습니까? 경부고속도로 차도 없는데 왜 경부고속도로 만드냐고. 철강 대한민국 철강 생산도 잘 안 되는데 포항제철 만든다고 반대하고, 산업단지 만들면 산업단지 만든다고 반대하고, 온갖 반대로 가는 반대. 지금 산업의 기본축을 만들 때마다 반대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되고 나니까 저가 다 잘했대. 저가 다 잘해가지고, 저가 다 잘해가 이 나라가 다 잘 먹고 잘 산대. 그런 새빨간 거짓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공화당 중심으로 조금 힘을 합쳐야 된다. 체제 전쟁에는 너와 나가 없는 겁니다. 체제 전쟁에 무슨 중도가 있습니까? 체제 전쟁엔 좌와 우만 있지. 좌파들은 우파를 죽이려고 황교안도 기소하고, 정광훈 목사도 수사하고, 뭐 좌파 죽이려고 난리들 하는데, 우파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패기 들고 내 목을 잘라 천쳐주세요. 장동혁 대표 말이 맞지? 목을 내면 목을 자르고, 허리를 굽히면 허리를 꺾어뜨리고, 발을 무릎 꿇으면 발을 자를 거 아닙니까? 우리가 8년 전에 봤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8년 전에 이러한 배신 세력들을 탄핵했던 놈들을 처단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못 묻는 바람에 이 작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들도 지금도 배신해도 야 보니까 김무성도 뚱뚱하고 살고 말이야. 배신했던 사람들 다 잘 먹고 잘 살고 배신했다고 싸우고 길거리에 나가서 아스팔트에서 피 흘리면서 감옥 갈 거를 각오하고 싸우는 조은지는 개똥이 됐더라. 이 지랄들 하고 있다고. 그때 이 배신자에 대한 단호한 국민들의 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 우파 국민들도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대구 시민들 특히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이렇게 놔두면 어떡합니까? 목이 터져라고. 대구에서 집회하면서 목이 터져라고. 왜 배신자들 정리 안 하면은 나라가 되느냐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배신자들을 대구시장 만들고 춘야에다 향단이라 하는 그런 인간을 대구시장 만들고 그러고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나가버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깨달으셨을 거예요. 지금도 침묵하지 마시고 가까운 서명대라도 좀 가셔서 서명하시고 집회한다 그러면 다들 모여가지고 집회에 참석도 하시고 좀 그래 주시기를 정말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세대는 어쨌든 대한민국이 5천년 역사에 가장 잘 사는 나라의 시대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2030들이 저 추운 아스팔트에 왜 몇만 명이 나와서 저렇게 하겠습니까? 그분들의 바람은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답을 줘야죠.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얘기하는 것이 시대교체와 세대교체를 해야 된다.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입법 민주당의 좌파 입법 독재 그리고 이재명의 괴물 독재 이 시기 10년이 암흑의 시기입니다. 암흑의. 제가 암흑의 시대다. 암흑의 시대에 그래도 용기를 내가지고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자유우파 국민들이 뭉쳐주고 또 2030 세대들이 아스팔트로 나오는 것은 그들이 대한민국의 변화, 개혁을 바란다. 특히 자유우파 보수 정당들, 정치인에 대한 그러한 개혁을 바라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도 그런 2030의 마음을 잘 읽고 그렇게 함께 나가기를 바랍니다.